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웅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화면 녹화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 지금 촬영 일자가 6월 17일에서 6월 18일 넘어가는 이제 새벽인데 오늘 바로 올라왔던 공시 중에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공시가 나와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회사 분할 결정을 했어요. 회사 분할 결정이 뜨면 우리 상당수의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PTSD가 오시죠.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이라든가 뭐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인적 분할을 통해서 뭐 지주회사 개편이 되고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SK네트워크스가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SK 계열사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시총이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1조짜리 회사가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지? 이게 물적 분할이지 인적 분할이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분할이 되어가는 과정에 따라서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주주 가치는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조금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SK네트워크스가 이번 분할 결정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보는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겠습니다. 먼저 공시부터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분할 회사, 그러니까 이미 있는 회사죠. SK 네트워크스 회사인데요. 분할을 지금 두 개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보통 저희가 분할이라는 공시가 뜨면 물적 분할이 됐든 인적 분할이 됐든 보통 뭐 한 개 회사가 두 개 회사로 나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회사가 세 개 회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존속 회사 하나, 신설 회사 두 개 이렇게 나눠져요. 신설 회사 하나가 뭐냐면 가칭으로 부르겠습니다. SK 스피드메이트라고 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면서 사업 부문이 스피드메이트 사업 부문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신설 회사는 SK 트레이딩이라 그래가지고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던 트레이딩 사업 부문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SK 원래 기존 SK 네트워크스에는 이 스피드메이트 사업 부문과 트레이딩 사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문들이 전부 다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 회사가 세 개 회사로 쪼개지는 거고요. 제가 공시에서 찾아보니까 쪼개지는 방법 전부 다 두 개 회사 모두 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회사가 밑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회사가 옆으로 찢어져요. 그래서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을 자기 기존 지분율만큼 나눠가는 구조라면 물적 회사는 원래 있던 회사에서 밑에 완전 자회사로 하나의 사업 부문을 또 페이퍼만 다르게 해서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100% 보유하게 되는 완전 자회사,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되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라 그랬어요. 그럼 우선 기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존속회사하고 두 개의 신설 회사들이 어떤 정보 내역들을 가지게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만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SK 네트워크스는 어떤 사업들을 가져가게 되냐면 정보 처리 기기, 이제 IT 기기 유통입니다. 이쪽 관련된 거 사업부 하나, 관광 호텔업, 요거 이제 워커힐이 여기 들어가 있죠. 뭐 관광객 이용 시설업 등등등등 지금 들어가 있고요. 신설회사 1, 스피드메이트 회사라고 하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동차 관리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용역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뒤에서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스피드메이트라고 하는 그 사업부 자체가 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똑 떨어져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신설회사 생기는 게 이제 석유화학 제품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던 사업부가 있어요. 요거 이제 똑 떼어낼 겁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분할 목적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의 핵심은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도대체 이 두 개 회사를 분할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왜 하느냐라는 건데 공시상으로 나와 있는 분할 목적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스피드메이트 사업 부문 및 트레이딩 사업 부문을 각각 분할해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뭐 경영 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걸 듣고 이걸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식시장에서 덜 깨진 겁니다. 이거를 절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대부분의 분할 공시가 뜨면요. 대부분의 그 공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진짜 뭔가 사업 부문을 이제 따로 떨어뜨리면 뭔가 주주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구나. 이거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교과서 안에 머무르는 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좀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분할, 합병, 인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보통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경영권 이슈고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분할과 관련해서 아예 그냥 주제를 정리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보통 인적 분할을 하는 목적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개 회사를 분할하는 거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필요해서 이번 분할을 결정한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두고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일단 절차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주식 매수 청구권, 줄여서 주매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내가 이거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는 반대표를 던졌는데 주총에서 이게 통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주주의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주주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자동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우리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미리 우리는 이거 통과시킬 건데 주총에서 보팅 해볼 건데 이거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우리가 사전에 공시한 가격에 너네들 주식 사줄게 불만이면 이걸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트레이딩적으로 판단하셔도 상관없고 뭐 기업 가치 투자적으로 판단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 기회에 좀 털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회사에 대해서 꼭 행사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건 그냥 여러분들 계좌 운용하시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얼마의 매수를 예정을 해놨냐? 그러면 한 주당 4,983원에 해놨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6월 17일 날 종가가 4,905원이거든요. 그래서 6월 17일 종가에 비해서는 뭐 조금 높은 가격에 주식 매수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자, 주주총회가 8월 7일 날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할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주총회가 8월 7일 날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반대하신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던질 수 있는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27일 요 사이에 던지셔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이 있어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꼭 요 기간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4,983원이라고 하는 매수 예정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SK네트워크스의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주가 흐름이에요. 올해 초에 이제 8,000 얼마까지 찍었었던 게 계속해서 쭉쭉 흘러내려서 4,900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4,983원이라고 하면 여기 언저리예요. 여기 언저리. 여기 언저리니까 사실 그동안에 보였었던 SK네트워크스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사실 회사가 주매청 받아주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가격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만한 분은 거의 요 정도 최저가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분할과 관련해서 주매청을 던져서 이득을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의도치 않은 꼼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시죠. 저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하면서 걔가 나중에 IPO를 가고 그러면서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희석이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민하게 반응하실 거예요. 근데 회사가 써놨죠. 물적 분할은 신설 회사 요 두 개 있죠.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적어도 IPO 가지 않고 혹시나 돈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얘네들 IPO가 아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조달할 거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그런 가능성은 회사가 그래도 차단해 줬다라는 거는 위안 삼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원래 기존의 네트워크스의 사업 부문 그리고 매출 구조, 실적 구조가 어떠했길래 SK네트워크스는 이 트레이딩 사업부하고 스피드메이트 사업부를 분할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2023년도 SK네트워크스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온 건데요. 글로벌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트레이딩이라고 써 있는데 23년도 기준으로는 매출 비중은 한 1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스피드메이트 이제 자동차 정비 쪽 들어가 있는 게 4%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의 메이저는 정보통신, IT 쪽 그런 기기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하고 스피드메이트는 그렇게 메이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매출 비중 기준으로 한 다섯 번째 정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매출 기준으로는 비중이 덜한 거를 떼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재무제표 주석 쪽에 가서 부문별 보고를 보시면
이게 부문별로 영업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을 보면 저는 이유가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2023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스피드메이트 쪽에서도요 21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지금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 쪽에서 157억 정도 흑자 나고 있고요. 렌터카 쪽에서 600억 흑자, SK 매직 렌탈 쪽에서 400억 흑자, 뭐 기타는 워커힐 쪽인데 요거는 약간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할 대상이 아닌 나머지 기존에 남아있는 애들은 전부 다 영업 흑자를 유지하는데 글로벌 사업부하고 스피드메이트 사업부가 거의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두 개 사업 부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혹시 몰라서 2023년도만 그런 건가 해서 2022년도도 가지고 와봤거든요. 보시면 2022년도 숫자예요.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적자 32억 났고요. 스피드메이트가 그래도 2022년도에는 100억 흑자가 나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부하고 비교해 보세요. 렌터카 600억, 정보통신 200억, SK 매직 쪽 670억 정도 났어요. 반올림에서. 그러니까 스피드메이트 쪽이 흑자를 2022년도에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SK네트워크의 전사 부문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은 약간 손해가 되는 사업인 거예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을 굳이 하나의 그 법인 안에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니거든요. 중간에 시장에서 잡음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결정했어야 됐느냐까지도 여러분들이 재차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사실 생각해 볼 만한 대응은 뭐냐면 SK네트워크스 내부적으로 지금 트레이딩 사업부하고 스피드메이트 사업 부분의 어떤 그런 조금 단점들을 커버하고 보완하고 얘네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부적인 현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SK네트워크스의 재무 상태표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위에 세 개 보실까요? 현금, 단기금융상품, 매출 채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 세 개가 사실상 SK네트워크스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애들을 말한 거거든요. 뭐 현금은 그 자체로 현금이고 단기금융상품은 뭐 예적금 같은 거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고요. 매출 채권을 왜 넣었냐면 이 매출 채권을 담보로 조금만 할인해서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네 셋 합쳐볼까요? 한 1조 3천억에 6천억이니까 2조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자산 총계 10조 반올림했습니다. 10조 중에 2조 정도가 현금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현금 많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부채가 7조 6천억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빌린 차입부채 비중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유동화 가능 자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동화 가능 자산이 2조가 채 안 되는데 그거 부채 상환에 거의 많이 쓰여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얘네가 지금 스피드메이트 부분에 막 투자를 집행을 하고 트레이딩 부분에 막 투자를 집행을 해서 여기서 막 흑자 범위를 키우고 하는 그 내부적인 투자를 집행하기에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된 것이 물적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걸 정리를 드려보면 자 보세요. 지금 SK네트워크스가 지금 100% 제가 지분율은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100% SK 스피드메이트 그리고 SK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신설 회사들을 100% 들고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법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SK 그룹 입장에서는 네트워크스 입장에서도 이득이고요. 스피드메이트 트레이딩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SK 네트워크스 분할 종속법인입니다. 종속법인 입장에서는요. 네트워크스도 지금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SK 네트워크스 쪽에서 뭐 유상증자가 됐든 뭐 부채를 땡기는 게 됐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얘가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몸집이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럼 무거운 상황에서는 되게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려할 리스크들도 많아지고 그럼 상대적으로 시나리오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요. 유상증자를 하든 부채를 땡기든. 그래서 몸집을 가볍게 하고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을 줄이며 얘네들이 자금 조달할 때도 상당히 유리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가치 판단할 때 그 자체로 조금 적자를 내고 혹은 영업이익의 어떤 기여도가 굉장히 작은 애들을 빼주면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분할된 신설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얘네들도 지금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얘네가 분할이 되지 않고 SK 네트워크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받거나 자금을 땡기게 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메리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온전히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SK 네트워크스 안에 지금 사업 부문만 6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빌려주는 은행 입장이라고 쳤을 때 내가 돈을 빌려줄 때 SK 네트워크스에 포함되어 있는 6개 사업 부문의 모든 리스크를 다 반영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일부분이 스피드메이트 부분과 트레이딩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근데 이렇게 분할을 시켜두면 스피드메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트레이딩 쪽에서도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사업적인 매력 혹은 자기네들 사업만의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낸싱 차원에서 조금 뭔가 구조가 깔끔해진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번 물적 분할을 결정했었던 거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얘도 상장 가고 얘도 상장 가고 얘는 막 지분가치 희석되고 하는 건데 지금 SK의 그런 상황에서 뭐 회장님의 어떤 그런 소송 이슈도 있고 지금 시장에 밑보여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상장 가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건데 아마 다른 FI들이 들어온다거나 뭐 부채를 조금 더 추가 조달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물적 분할을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SK네트워크스는 원래 6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스피드메이트 자동차 정비하는 사업 부문, 그리고 석유화학 트레이딩 사업 부문 2개가 물적 분할, 즉 기존 사업 회사인 SK네트워크스의 100% 자회사로 떨어져 나오는데 그 이유는 스피드메이트 사업 부문하고 트레이딩 사업 부문이 매출에 대한 기여도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그렇고 그렇게 SK네트워크스한테 유리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적 분할로 분리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스피드메이트도 그렇고 트레이딩 쪽도 그렇고 다들 재무구조적으로 조금 깔끔해지는 영향이 있으면서 각자 자금 조달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뭔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분할된 자회사들이 당장 5년 안에 상장 갈 그런 상황들은 없다라고 하니까 주주 여러분들께서 뭐 지분 가치 희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